이제 몇 주 후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프리즈 아트페어 서울하고 키아프가 열리죠. 그리고 뉴욕에서는 아모리 쇼가 열립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아모리 쇼도 프리즈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정대로 기존에 하던 체제를 유지하면서 쇼를 운영할 방침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아트페어야말로 이 아트마켓의 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어떤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미술 시장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 시그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알트NRC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아트마켓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끝물, 그러니까 상한가가 끝물이 되면 항상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추어들의 시장 진입인데요. 마치 주식시장에서 개미털기를 하는 것과 같이 미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던 일반인이 갤러리를 오픈하거나 전시 기획을 하기도 하죠. 또 자신을 아트 딜러라고 소개하면서 미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물건을 팔던 분이 작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딜러라 함은 갤러리를 칭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낙가마들도 딜러라고 하죠. 미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작품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아트 딜러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진지하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우리 오해를 하지는 말자고요. 그리고 이 미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자격증 제도도 없고 누구나 진입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나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성공은커녕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언제나 그랬는데요. 시장 상황이 매우 좋을 때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셀럽 작가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취미로 화실을 다니시는 분들마저 전시회나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면서 시장을 더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고조세가 살짝 꺾이고 나면 이제 끝물이 오죠. 끝물일 때는 아마추어 갤러리 관장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요. 최근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갤러리를 인수한다거나 또 작은 부동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갤러리 오픈은 굉장히 쉽죠. 갤러리를 오픈하는 일은 상당히 단순해요. 화이트 큐브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전시에 목말라 있는 작가님들을 섭외해서 전시를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식당이나 카페처럼 인테리어를 대단하게 화려하게 할 필요 없고 주방 시설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오픈하는 데는 돈이 덜 들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텅 빈 공간만 있는 깡통 갤러리들. 자, 이런 갤러리들은 미술계에서 좀처럼 먹어주지를 않아요. 당연하게도 좋은 작가를 섭외하기는 힘들다 보니 신진 작가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지갑을 닫기 때문에 저렴한 작품일수록 팔기가 더욱 어려워요. 자, 시장이 좋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트 컬렉팅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너도 나도 작품으로 인베스트 할 거야 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 들고도 아트페어에 달려갔었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갤러리 오픈을 해 놓기는 했는데, 그리고 신진 작가들 또 열심히 섭외해서 전시를 하긴 했는데 쉽지가 않죠. 이렇게 몇 달, 몇 년을 지속하다가 결국은 빚을 지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갤러리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사이클마다 항상 그래왔어요. 이런 일은
경제 사이클과 맞물려서 언제나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운운할 필요는 없고요. 미술 시장의 진입 자체는 어렵지만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특수하고 어려운 비즈니스의 세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다음 상승 사이클에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되겠죠. 얼마 전에 뉴욕의 JTT 갤러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갤러리는 로월 이스트 사이드에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좋은 작가들을 많이 배출했던 갤러리예요. 제가 트라이베카, 브로드웨이, 그리고 로월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영상 보내드리면서 JTT 갤러리의 전시 영상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시를 선보이고 갤러리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제 갤러리를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갤러리는 아트바젤과 프리즈 아트페어도 참가하는 갤러리고요. 최근에는 트라이베카로 갤러리를 확장했었습니다. JTT 갤러리는 제스민 티티소가 설립했고요. 2011년에 설립한 이후로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하게 실험적인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습니다. 그렇게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중 이 소규모 갤러리에서 중간 갤러리로 성장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아쉽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JTT 갤러리의 디렉터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쳤으면 물론이고 자신의 갤러리를 열기 전에 다른 갤러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무를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 이렇게 갤러리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었는데 이 시장의 타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결국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 JTT뿐만이 아니라 엔터프에 있는 제노 X 갤러리 그리고 런던에 있는 사이먼 리 갤러리도 최근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의 오픈 또는 클로즈, 폐쇄하는 소식이 이 아트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라면 이 갤러리들의 위상은 제법 미술계에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 운영에 필요한 수준이 준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간다면 이런 사례들을 참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배움, 학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준하는 어떤 배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수년간 수입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아주 충분하고 계획적인 자금력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소장하고 리세일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미니멈 시간이 6년 정도가 되거든요. 6년에서 10년. 보통은 다 10년 이상 작품을 홀드하고 시장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력이 아주 충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컬렉션을 묵혀놓는 시간 동안 큰 수익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큰 수익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갤러리를 운영할 건가에 대한 충분한 자금력과 그 자금을 칼큘레이팅을 정확하게 해서 충분히 돈을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단기간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2, 3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작품을 다시 내놓아서 리세일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추어처럼 보입니다. 시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또한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 계획이 아주 짜임새 있게 짜져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전시 계획이 아주 짜임새 있게 짜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서 이렇게 미술계에 내어놓는 그런 미술 시장에 이바지를 하는 미술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좋은 아트페어에 출품도 할 수 있고 이 미술계에서 적절히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차근차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석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매일 또는 달달이 현금 흐름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돈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미술계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사명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자금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고요. 한편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침체가 되어 있을 때를 기회 삼아서 갤러리 공간을 확장하거나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첼시에 있는 홀리스테그 아트는 갤러리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했고요. 시장 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첼시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해요. 2015년에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첼시로 이전한 이후에 9년 동안 첼시 26가에서 이 공간을 운영해 왔죠. 이 테그아트는 항상 하이라인 근처에 이 첼시 건물의 다른 구역으로 갤러리를 확장하는 것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갤러리들, 페이스나 데이빗 주이너 같은 대형 갤러리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첼시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시장의 사이클이 좋았을 때 운영을 잘해서 자금력을 확보하고 이런 철저한 계획과 어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하는 시장의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는 사라지고 또 누군가는 확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뉴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미술 시장의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트 컬렉팅을 단기간 내에 성공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배우고 경험하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안목을 기르는 것, 그것이 아트 컬렉팅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죠.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